혹시 스스로를 어중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큰 부자도 아주 가난하지도 않다고. 건강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고. 바로 이 어중간함이 50대 이후의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일지 모릅니다. 최근 한 금융투자연구소의 보고서는 이 불안감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7명이 은퇴 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 이라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산층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스스로를 하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진 돈과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도 불과 3년 만에 깊은 생활고에 빠져야 했던 한 평범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함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고 단단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박상현 부장님. 은퇴를 1년 앞둔 그의 머릿속은 나름의 계획으로 차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대출을 거의 다 갚은 30평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손에 쥘 퇴직금 약 2억 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 후에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예금 이자로 살면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남들만큼은 하겠지 하는 작은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그의 생각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본 기사 하나가 그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나라 은퇴 가구 중 중간 정도에 위치한 은퇴 중산층의 한 달 평균 소득이 198만 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가진 돈으로 버텨야 할 시간을 계산기에 두드려 본 박 부장님은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으쓱했던 자신감이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은퇴 2년 차 평생 고생만 한 아내가 암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현역 시절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와 간병비는 제외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 요양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기적인 통원 치료와 회복을 위한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한 언론에서 지적했듯 박 부장님 가족은 바로 적당히 아파서 갈 곳이 없는 주거 및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것입니다. 병원비와 약값,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은 2억 원의 퇴직금을 눈에 띄게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부장님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 자산이 무려 81.2%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당장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집은 더 이상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박 부장님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57%의 은퇴 가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중간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시작했던 그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상현 씨였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상현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어중간한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함정들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산과 현금 흐름을 혼동합니다. 박 부장님처럼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으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정작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는 통계는 우리 대부분이
이 유동성의 함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평균이라는 숫자에 기만당합니다. 은퇴 후 월 지출이 줄어든다는 평균적인 통계에 안도하지만 최근 5년간 간병비가 40%나 폭등했다는 개별적이고 치명적인 현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평균이 아닌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적당히 아픈 상태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병에 걸려 완전히 눕게 되는 상황만 걱정하지만 사실 더 길고 고통스러운 것은 일상생활에 조금씩 도움이 필요한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한 연구원의 조사 결과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가능한 노인주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잠재적 당사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중간하고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잠자는 퇴직금을 일하는 IRP 계좌로 깨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야금야금 쓰는 것은 내 노후의 기둥뿌리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또한 재직 중에도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하며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깔고 앉은 집을 현금 나오는 집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던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라고 걱정하시지만 만약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더 오르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부족분은 국가가 책임지니 손해볼 걱정이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니 이는 우리 어중간한 중산층 대부분에게 열려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 번째, 나의 건강 변수와 돌봄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금 배우자와 함께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적당히 아플 때 우리는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얼마의 비용으로 지낼 것인가? 아마 대부분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본의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주택처럼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하우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나의 예산에 맞는 계획을 세워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가입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고 자신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어중간해서 갈 곳이 없다 는 그 막막함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고가 시니어타운에 들어갈 부자도 국가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빈곤층도 아니기에 더욱 영리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안 드린 3가지 대비책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 밤잠을 설치는 대신 오늘 당장 나의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하고 주택연금 상담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나의 돌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그 작은 행동이 어중간한 우리를 단단하게 준비된 우리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